다채롭게 채널A가 개표방송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28분 뒤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격전지가 한 60곳에 달한다는 게 양당의 설명입니다. 이 60곳 중에서도 격전지 중에 격전지 10곳에 대한 저희 채널A의 단독 예측 조사 결과를 잠시 후에 곧 발표하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난 역대 선거에서 전국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미디어원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띄워봤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6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가져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요, 강원과 부울경을 중심으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선전을 했고요. 이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7곳,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선전을 했고요. 그중에 서울을 국민의힘이 이겼다라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었고 선전했었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총선은 어떻게 달라질까? 잠시 후에 채널A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참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뭐랄까요? 좀 오묘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좀 신묘하기도 합니다. 네.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네, 민심은 항상 옳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서울과 충청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거를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마 20대 총선 때도 이 자리에서 이제 그때 했을 때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상파들의 어떤 이 출구조사 결과 최저와 최고를 일단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각 당의 최고와 최저를 놓고서도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최저 득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득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의 어떤 자체는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정말 한 30몇 곳에서 완전히 어떤 이 박빙의 승부가 다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보면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표를 낙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 총선이었거든요. 바로 코로나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이제 배포가 되고 하면서 급격히 당시 여당에게 이 지지율이 확 쏠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위기 때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당에 안정적인 어떤 표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 대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등등으로 인해서 당시에요, 서울 지역에 한 50만 명의 인구가 인천과 경기로 옮겨갔습니다. 즉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한테 상당히 몰아줬는데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의 성과, 즉 이 총선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당한테는 불리한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정권 심판을 좀 희석시켰던 원인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현재 야당의 어떤 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 문제를 이제 부각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을 등장시켜서 결국은 이번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충돌 지점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10곳을 보겠지만 이 10곳이 바로 가장 이 두 가지 어떤 충돌 지점이 첨예했던 지역입니다. 즉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떤 등장했던 것들, 야당은 또 어떤 거기에 맞불을 놓던 측면들, 예. 이런 측면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총선 전체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10곳의 결과가 이번 총선의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늠자를 24분 19초 뒤면 저희가 공개합니다. 그 가늠자. 그곳 중에서 가장 이현종 의원은 어디가 좀 궁금하실까요? 역시 뭐 개항을이겠죠. 개항을 네. 잠시 후 발표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 A는 폴 A라는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의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를 저희들이 과학적인 기준으로 보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도출한 시스템인데요. 최근 한 달간 양당의 지지율을 저희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에 도출을 해봤더니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산을 한 폴 A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37.2, 국민의힘이 36.3으로 오차 범위라고 해도 아주 딱 붙어 있는 오차 범위, 딱 붙어 있는 양당의 지지율 상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거를 보면요. 일단 정당 지지율로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6일, 7일 전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어느 정당이 앞선다라고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딱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31일자 여론을 보면 1%채 이제 차이가 안 나게 민주당이 조금 올라갔죠. 1%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대선 지지율 격차보다 0.7. 넓은 거예요. 그렇죠. 0.73보다는.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당의 지지율이 출렁일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어떤 양 당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용산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소위 뭐 파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한쪽에서 조금 그 악재가 터지면 또 상대 당이 조금 이득을 보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율과 달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긍정 부정 평가가 상당히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총선 민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 통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밝혔던 것처럼 2조 심판론이 국민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었을까요? 선거 결과 개표함을 마지막 열어보는 순간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마지막 유세 장면도 저희가 한번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내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포기된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자, 격전지 중에 한강벨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중성동구 갑을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강벨트 중에 격전지로 꼽히는 중성동갑과 중성동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중성동갑은 전현희 후보와 윤희숙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성동을은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혜훈 후보가 팽팽하게 여러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내에서 맞붙고 있는 격전지 중의 격전지입니다. 중성동갑과 중성동을 모두 여야 모두 경합지 그리고 격전지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그 결과치는 조금씩 다르게 했다라는 말씀, 달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현재 중성동 갑과 중성동 을 모두 다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특히나 이 중성동 을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박성준 후보와 이혜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근소하게 지금 경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자, 이 중성동 갑을도 개항을 못지않게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봤잖아요. 예. 근데 딱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 선거는요. 다른 지역보다 이제 바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양당의 어떤 지지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느 당에 이제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구에 여러 곳 있지만 이제 한강벨트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후보의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지역 자체가 이전에 민주당 후보가 현직이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특히 중성동 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인물론이랄지 아니면 지역의 이제 특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으면서도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강벨트 얘기하고 있지만 예. 한강벨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한강벨트에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고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 중성동 을은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이혜훈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로서 어떤 그걸 거머쥐었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 지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박빙으로 가면서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 뭐 골든크로스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강벨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우면서도 관심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옆 지역과 중성동 갑이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전현희 후보와 윤희숙 후보 모두 다 타지에서 온 후보들입니다. 앞서서 중성동 을 같은 경우는 여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제 하태경 후보와 이혜훈 후보 사이에 뭐 실랑이가 좀 있었고요. 중성동 갑 같은 경우는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느냐 아니느냐 마느냐를 두고 상당히 당 내부의 갈등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전현희 후보가 결정이 됐고 윤희숙 후보와 지금 맞붙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후보 모두 다 이 지역에 있는 후보가 아니라 멀리서 온 분들이라 자, 이 과연 어떻게 될지 중성동 갑을 민주당이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탈환할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사예요. 그렇죠. 공천 과정 중에는 사실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 지역이고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이제 현역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지방선거와 대선 때는 또 이 성동 지역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총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를 또 보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윤희숙 후보는 기본적으로 운동권 청산론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컨셉 공천을 받은 셈이었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제 그 컨셉은 좀 희미해진 측면이 있고 운동권이 못 나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성 정치인대 여성 정치인, 특히 민주당에서는 여전사를 내보내겠다라고 공언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내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결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둘 때에도 이 성동구청의 이 지자체장은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내가 지역에 가봤더니 되게 공고한 이 조직세라는 게 느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얼마나 돌파했을지가 또 이번 이 지역구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양당의 이 선거 상황실에 속속속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에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고요. 현장 중계 인력도 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왔을지 안 왔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면 이제 투표가 종료되고요. 저희들도 14분 뒤면 주요 예측지 격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거거든요. 양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 생중계로 한번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상황부터 보면요. 많은 지금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와서 앉아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공동선대위원장들은 아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뒤로 당직자들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선거 상황실인데 이해찬
위원장 그리고 김부겸 공동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서영교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민주당이 좀 더 빨리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고 고민정 최고위원 광진 같은 경우는 지금 격전지로 포함돼 있어서 어떤 생각할지도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금 표정 좋으신 거 맞죠?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대표들 등장하면 저희가 또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까지 13분 37초 남았습니다. 13분 뒤면 저희 채널A가 주요 예측지, 접전지 예측 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중성도 갑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어느 곳이 이번 선거 전체 판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격전지일까요? 네, 이곳입니다. 자, 서울, 광진, 갑을도 양지역구 모두 다 접전지에 속합니다. 앞서 보셨던 이 중성동 옆 동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 친명계 후보이죠. 그리고 친윤계 후보인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근소하게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갑입니다. 이정원 후보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전해숙 의원 대신 공천을 받았고 전해숙 의원은 이 공천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광진갑에 도전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고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상 이정원 후보와 김병민 후보, 여야의 이 광진갑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 광진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종 네. 논설위원님, 광진갑이 소수점 한 자릿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경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계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기가 좀 드물 정도로 그렇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꽤 이제 접전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진갑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민 후보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지역을 오랫동안 또 다져왔고 이제 이정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과연 조직의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늠자가 될 것 같고 광진을 같은 경우는 추미애 후보가 여기서 5선을 하다가 이제 고민정 후보한테 물려줬고 지난번에는 고민정, 오세훈 정말 접전 지역이었죠. 접전이었죠.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패배를 했고 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오신환 후보가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관악에서 지역을 바꿔서 이 지역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역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이 승패 여부가 전체 서울 지역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선전을 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체 서울 지역에서 어떤 이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라든지 또 굉장히 지역의 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격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동작을과 양천갑 이 두 지역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여섯 차례 넘게 이곳을 찾아서 민주당의 류사명 후보를 지원 유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작을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의원. 그런데 그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류사명 후보를 공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고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동작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재탈환에 나섰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류사명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게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도 예측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 동작을의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에 공을 들였어요, 이번에. 아까 6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번 8번. 지원을 갔습니다. 2번 더 가셨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동작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이 그때는 49개의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에게 이제 8곳만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한강벨트를 탈환하면 서울에서
뭔가 한 절반 이상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선거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동작을이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인 이유는 나경원 후보가 사선의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지냈었고 어떤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다가 뭐 전국적으로 지명도와 인지도는 굉장히 뭐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아는 후보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동작갑에 이제 여러 후보들을 여론조사를 막 돌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경 회의를 주재해서 결국 이제 징계를 받았던 유산명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넘어서지 못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했었고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사실 출마를 못했었고 약간 변방에 있으면서 이 동작 지역구에 굉장히 올인하는 그래서 뭐 원외위원장 중에서도 지역 평가 1등을 받는 뭐 이제 그런 그 정도로 열심히 지역구를 갈고 닦았었죠.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는 유삼영 후보가 굉장히 이제 뭔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웠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는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직전에는 또 골든크로스 그 상황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여론조사 예. 결과에 따라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민주당이 지켜낸다면 왜냐하면 원래 이제 민주당 그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켜낸다면 서울도 거의 다 지켜낼 수 있다. 지난번 총선 때 못지않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오차범위 내에서 정말 딱 붙어 있는 네.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서울 그 승부를 가리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동작을이 민주당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한강벨트 한가운데 있으면서 여파를 그 인근 인천이나 네. 경기 일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강남 이쪽까지도 강동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그 동작을이 영향력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동작을이 매우 탈환해야만 할 지역이겠군요. 그렇죠. 이 동작을을 포함한 접전 지역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예측지 조사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양당의 선거 상황실 상황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도 다수의 인원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개표 상황실과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옆에 김부겸 이해찬 대표가 양옆에 지금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마지막 유세를 저희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원래는 추가 유세, 청년들과 인사를 하는 추가 거리 유세를 갖기로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그 이후 일정이 지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6시에 투표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채널A를 비롯해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임박해서 저장소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세를 보니까 바로 우리 채널A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7분 만에 끝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힘을 쏟다 보니까 이제 탈진이 된 거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전에 취임하면서도 나의 몸을 완전 소진하겠다. 네. 그리고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피토하는 심정으로 어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어제 끝까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 본인의 몸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과 이제 생일이 겹치게 된 거고 본인 생각에는 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뭐 몸 상태 좋지 않아서 중간에 아마 건강상을 이유로 좀 쉬었던 것 같고요. 아마 5분 남았는데 곧 뭐 다
국민의힘 쪽의 어떤 지도부도 곧 입장을 하고 6시에 나온 사전 출구 조사에 가장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4분 13초, 12초, 11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는요, 주요 격전지 10여 곳의 예측 조사 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자, 과연 예측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크게 환호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민주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가 실로 애매모호해서 어느 쪽 모두 크게 웃지도 울상도 못 짓는 그런 상황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총선은 출구조사의 무덤이다라는 분석과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전투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만큼 선거 당일 본투표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방송사들마다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뒤면 투표가 종료되고 저희 채널에 의해서는요, 지금까지 봤던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여러 격전지의 예측조사 결과치를 곧장 발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제가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요. 손에 좀 땀을 쥐게 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제가 출마한 게 아닌데 마치 출마한 양 상당히 좀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양당 대표는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후보들도 사실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공직선거운동이 일단 종결된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투표는 허용되지만 뭔가 공표나 아니면 선거운동이나 할 수 없는 이 공백의 시간, 어떤 정치평론가는 진공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워낙 이 긴장도가 팽팽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이른바 2조 심판의 유권자들이 호응을 했을지 이 여부와 관련해서 이 지표가 이제 2분, 3분 뒤면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이게 대선과 달리 총선은 각 지역구에 표 집계를 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오차 범위라는 게 또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